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 정시 컨설팅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아마 2024 학년도 정시에서 그 어느 대학보다 가장 복잡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 지원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되어지는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원서 지원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학교다. 다시 말하면 명확한 원서 지원에 필요한 제반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변동 요소들이 많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학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 많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로 하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렇게 복잡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점들이 복잡한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와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4,378명, 모집 인원이 정말 많죠. 특히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얼마냐면 2,791명이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2,096명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보다 정시의 선발 비율이 가장 많은 학교가 바로 중앙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중앙대학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그리고 정시의 일반 전형에서 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봤더니 가군에 선발하는 인원이 18%, 나군에서 18%, 그 다음에 다군에서 11%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 47%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 선발 비율이 약 40% 정도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중앙대학교 정시 선발 비율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2020년도에 정시 선발 비율이 1,774명이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로 가면서 2,178명으로 모집 인원이 급격히 늘었죠. 이때가 바로 이제 정시의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려라 라고 하면서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는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가면서 정시 선발 비율이 많이 늘었다는 점, 요 점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가군의 선발 인원이 355명에서 808명으로 늘었고요. 나군의 선발 인원이 175명에서 575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다군의 선발 인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365명, 366명이기 때문에 다군의 변화는 없고 특히 가나군의 변화가 컸다. 이 점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2024학년도로 가면서도 큰 변화가 있어요. 2022에서 2023년도로 가면서 큰 변화가 있었고, 2023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가면서도 가군의 선발 인원이 808명에서 658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다.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모집 인원이 줄었다, 그 다음에 군이동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가군에 선발하던 대학이 나군으로 이동하거나 나군의 선발 대학이 다군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고, 모집 인원이 변화되고 군이동이 변화가 되어지면 결국은 전년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서 지원이, 사실 말하면 원서 지원의 정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와 다른 양상의 결과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서를 쓸 때는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는데, 이런 원서 지원의 기준점이 상실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려운 구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의예과의 선발 인원은 총 86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나군에서 선발하게 되고, 작년에는 50명이었고 올해는 4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명이 줄었지만 그래도 정시에서 45명의 선발 인원은 꽤나 많은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형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은 전년도에는 1,727명이었다가 올해는 1,708명으로 인원이 소폭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전형은
가군, 나군, 다군은 동일하게 수능 100% 전형이고 그 다음에 체육교육학과 나군에서만 수능 80%에 서류평가 20%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은 인문, 경영, 자연 계열인데 보시는 것처럼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 그 다음에 경영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45%이기 때문에 인문 계열에서는 특히 수학과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 특히 인문 계열에서도 경영, 경제 쪽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 계열로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연 계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탐구의 반영 비율이 35%이기 때문에 탐구의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보다 높은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영어는 지금 가산점 방식으로 주어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가 1등급일 때 100점, 2등급이 98점, 3등급이 95점, 4등급이 92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1등급, 2등급 정도라고 한다면 중앙대학교의 합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중앙대학교는 뭐가 중요하다? 국어와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꽤나 높은 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연계열에서는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를 인문, 경영, 경제, 자연, 그 다음에 영어나 체육교육, 그 다음에 사진 디자인, 전체 5개의 계열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전체를 살펴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문 계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크다는 점. 요 점이 중앙대학교 하위 구간과 중앙대학교 상위 구간의 차이예요. 결국은 중앙대학교 하위 구간이라고 한다면 경희대학교나 또는 이화여대 정도를 예를 들자면 경희대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수학의 반영 비율도 중요하지만 영어나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하지만 중앙대부터 시작해서는 대부분이 문과대학이든 자연계열이든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의 반영 비율이 꽤나 높은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문에서는 국어 40, 수학 40%이고 경영, 경제는 수학이 45%,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이 40%, 탐구가 35%이기 때문에 수학과 탐구의 영향력이 꽤나 높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경영이나 체육교육은 국어, 수학이 40, 40, 그 다음에 사진 디자인에서는 국어가 40%이고 그 다음에 탐구가 40%의 반영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수능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내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죠. 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환산이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면 과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또는 한국사를 포함해서 각 영역별로 수능을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유리한지 요 점은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입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2023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그대로 2024학년도에 우리가 예상값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고 실제 2023학년도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시가 매우 어려운 점은 뭐냐면 데이터나 통계값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에요. 특히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배치표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상 많은 노력과 분석 없이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나 데이터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요.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동일한 성적의 학생들이 똑같은 지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표라는 것은 단지 참고의 자료일 뿐이다. 참고 자료일 뿐이다.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그 중에서 보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의 입시의 변화를 100%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공공인재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전년도에는 공공인재학부가 국어 35, 수학의 40%, 탐구 25%를 반영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공공인재학부가 인문계열과 동일하게 국어 40, 수학 40, 그 다음에 탐구의 20%의 반영 방법으로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공공인재학부의 원서를 쓸 때는 전년도의 예상값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죠. 보시는 것처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랐기 때문에 또한 여기다가
2023학년도의 수능과 2024학년도의 수능의 결과값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같이 고려하셔서 예상값을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가 2024학년도부터는 다빈치 캠퍼스로 이름이 바뀐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가장 주목할 점은 2025학년도의 변화가 커요. 특히 2025학년도 가장 큰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인문, 경영, 자연 계열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바뀐다는 점, 요 점을 주목할 점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사회탐구 가산점이 부여되고 자연 계열에 가산점이 부여가 되어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이 몰리는 것들을 막기 위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문계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주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문과 쪽 학생들이 문과의 학과에 원서를 쓸 때 유리한 점으로 작용이 될 거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열 쪽으로 교차 지원이 몰리고 교차 지원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대학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학들이 사탐에 대한 가산점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다군의 이동 변경 사항인데 이거 특히 우리가 되게 중요해져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특히 우리가 중앙대학교의 원서 지원이 어려운 점은 2023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많은 변화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원서를 쓸 때 2023학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는데 2023학년도와 2023년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결국 데이터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건데, 중앙대는 여기에다가 2022학년도에서 2023년도로 가면서 2023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가면서 학년도마다 변화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대학교의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예측 값이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되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중앙대학교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회가 많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통계나 오류의 약점을 찾아낸다면 그게 결국은 낮은 성적에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냐면, 첫 번째는 중앙대학교는 2022학년도는 인문계열 또는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의 일부 과를 단과대학 모집을 진행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 인문대학은 2022학년도에 나군에서 36명을 뽑았죠. 단과대학 선발을 했다가 2023학년도로 가면서 학과별 모집으로 바뀌었어요. 학과별 모집으로. 그러면서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군의 학과별 모집이 2024학년도로 가면서 나군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군에 있던 학과가 나군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환경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입시 구조가. 그러면 가군에서의 입시의 값이 나군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결과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중앙대학교를 올해 2024학년도에 영어영문학과의 원서를 쓴다. 또 프랑스어 문학과의 일부 쓴다. 일본 문학과의 원서를 쓰게 된다면 과연 무엇을 통계의 기초자료로 삼고 원서를 쓸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2023학년도에 가군에서의 결과값을 가지고 그대로 원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군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복잡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회과학부도 문헌정보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2022학년도에 나군에서 선발하다가 가군으로 학과별 모집을 했고 올해도 가군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연과학, 화학과도 수학과도 2022학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열별 모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2024학년도로 가면서 화학신소재공학과는 화학공학과로 학과 이름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자, 가군에서 또 변화는 뭐냐면 올해 가군에서 간호학과를 가군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자연계를 2022학년도에는 간호학과 자연계가 다군에서 선발했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는 가군에서 60명을 선발하다가 올해는 2024학년도에는 그냥 가군으로 50명으로 모집 인원을 준 상태로 가는 거고, 인문계열 간호학과는 다군이었다가 가군이었다가 나군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의 원서를 쓸 때 매우 신중하게 원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통계나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전략적으로 잘 해석하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낮은 성적에서도 조금 더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추합의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중앙대학교가 정말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다. 많은 시간을 입시에 투자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그만큼의 성취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복잡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군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군에서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문대학은 2022학년도에는 나군에서 36명을 단과대학별 모집을 하다가 2023학년도로 가면서는 가군의 학과별 모집으로 바뀌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4학년도에는 가군에서 다시 또 나군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도 정치국제나 심리나 사회복지나 사회학과는 2022학년도에는 나군에 선발하다가 그렇죠. 이때는 단과별 모집이었다가 2023, 2024로 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나군으로 변화되니까 이런 대학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회과학대는 2024학년도에 원서를 쓸 때 2023년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써도 군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이 얘는 안 바뀌어도 다른 것들이 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사범대학은 이런 변화가 있고 자연과학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군에서 이렇게 단과대학 모집에서 학과별 모집으로 변경이 됐고 공과대학도 마찬가지죠.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는 단과대학별 모집이었다가 2023, 2024학년도로 가면서 학과별 모집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군에서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경영정제는 나군의 53명 선발이었다가 학과별 모집으로 변경이 됐고요. 간호학과는 다군, 가군, 나군으로 변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을 잘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고요. 다군은 사실 큰 변화가 없죠. 그렇죠? 다군에 큰 변화가 없는데 다군의 큰 변화는 2022학년도까지 다군에서 선발하던 간호학과 인문이나 자연이 2023, 2024학년도로 가면서 가군, 간하군으로 변경이 되어졌고 현재는 지금 다군에 남아있는 게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경영대학은 그대로 다군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좀 달라지는 점은 다군에서도 자연계열 다군의 변화가 있다는 점, 특히 성균관대학교가 다군에서 선발한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수시 2월 인원은 사실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2월 인원이 확정 발표되는 시기,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 발표되는 시기가 올해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1월 3일서부터인데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1월 30일부터고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 발표되는 시기가 12월 30일. 좀 빠른 학교들은 12월 27일, 28일 정도로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8일이나 29일, 30일 정도의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중앙대학교도 보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보면 60명, 36명, 16명, 25명이기 때문에 한 학과당 수시 2월 인원이 발생되는 인원이 많아봤자 1명, 2명, 3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시 2월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이제는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2월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약대 같은 경우도 2022, 2023년도로 보면 수시 2월 인원이 거의 0명이죠. 모집 인원, 최초 선발 인원 65명을 그대로 50명을 그대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의 영향력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 교차 지원을 보면 중앙대학교는 교차 지원이 2023학년도는 54.8%, 그 다음에 2022학년도는 64.3%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교차 지원이 9.50% 감소했어요. 교차 지원이 오히려. 중앙대학교의 교차 지원이 감소한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중앙대학교가 교차 지원이 유리한 지점은 어디냐면 문과 쪽에서 인문계열이 아니라 사회과학 그리고 경영경제 쪽에 교차 지원이 유리해요. 근데 교차 지원이 유리한데 첫 번째는 전년도에 국어가 쉽고 수학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 본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를 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냐면 나는 수학을 잘 봤는데 탐구를 잘 못 봤어. 이러면 결국은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문과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생각나는 학교가 바로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이나 경영인데 문제는 전년도에 수학이 어렵고 국어가 쉽다 보니까 많은 입시의 기관에서
너가 탐구를 잘 못 받고 수학을 잘 본 자연계라면 너는 교차 지원을 하면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갈 학생이 중앙대학교에 갈 수가 있어 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학생들이 중앙대로 몰릴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점은 경쟁률이 쌓이게 되고 결국은 입결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입결이 높아지면 결국은 탈락될 가능성이 높고 불합격 비율이 높아지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합격생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또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유리하다는 판단이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결국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는 2023학년도로 가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9.50%의 교차 지원의 비율이 감소했고, 교차 지원이 가장 몰리는 학교는 뭐 뻔하죠. 당연히 서강대학교 교차 지원이 가장 몰리는 지원. 교차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학과가 마음에 들어서 교차를 한다가 아니라 교차 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과보다 대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의 선택은 어디냐면 상위권 대학이거든요. 무조건 상위권 대학의 기준이 된다면 대부분 중앙대 이상의 대학이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하위권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앙대라면 또는 연세대 고려대라면 서강대 성균관대라면 학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학 중심으로 문과 쪽으로 합격을 노려서 붙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재수해서 의대 갈 거야, 서울대 연고대 갈 거야 주의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중앙대 이상의 지점에서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어떤 점에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대 밑에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화여대 정도를 비교하면 이화여대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봐요. 국어가 지금 인문 계열에서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그 다음에 탐구가 20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밑으로 가면 그 밑에 대학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과 국어의 반영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 이상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영어의 반영 비율이 적고 수학과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특히 탐구에서는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앙대 위쪽 대학으로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구간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고 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앙대학교 경영이 보시는 것처럼 수학이 45%,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가 수학이 43.3,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이 수학이 400,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인문자연계 통틀어서 수학이 120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대,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이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연고되니까 무조건 몰리는 거죠.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정시 지원의 패턴 구조인데, 사실상 대학을 나누는 구분선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 요 정도 선이에요. 중앙대를 중심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왜 구분이 되어지냐? 중앙대 그 밑에 지점으로 가게 되어지면 영어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영어를 가산점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전체 100% 중에 영어를 20%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져요. 영어의 반영 비율이 커지면 당연히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거나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죠. 하지만 중앙대 위쪽의 대학들은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 탐구 반영 비율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서는 수학과 국어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중앙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대학이라고 하냐면 중앙대를 안정 지원하고 난 다음에 상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 구간이 아니라 중앙대는 대부분 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지점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왜? 대학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중앙대학교 인문계열은 중앙대학교의 가군과 나군을 비교할 때 중앙대학교의 가군의 충원율이 63.7%, 중앙대학교의 나군이 94.1%이니까 사실상 어디에 학생들이 몰린다는 얘기냐면 중앙대학교의 나군의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학생들은 나군에 몰린다는 얘기예요. 나군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어디를 가냐면 한양대로 원서를 쓰는 거죠. 중앙대에서 한양대로 원서를 쓰는 루트가 가장 활발하게 발생이 되어지는 루트인 거예요. 여기서 중앙대를 가군에 쓰고
서강대로 올라가기에는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앙대를 가군에서 쓰시는 분들은 중앙대를 나군에서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를 나군에서 썼다? 그럼 가군의 한양대를 쓴다. 중앙대를 가군에 썼다? 그럼 나군의 중앙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중앙대학교를 만약에 나군에서 원서를 쓴다? 그리고 연고대를 원서를 쓴다? 또는 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를 원서를 쓴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겠죠. 문과 쪽에서는. 자, 그리고 이게 문과니까 당연히 교차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교차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군에서 가군을 이동하면 건국대 또는 동국대 정도의 학생들 중에서 중앙대학교 인문계열 쪽으로 교차를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가군에서 경희대학교 자연계열 쪽이거나 아니면 동국대학교나 건국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중앙대학교 나군의 인문계열 쪽으로 교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자연계열을 보시면 중앙대학교 자연계열을 가군과 나군을 비교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군의 중앙대학교의 충원율이 112.5%예요. 나군의 중앙대의 충원율이 68.5%니까 중앙대학교의 인문계열은 나군이 활발하게 충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고, 나군에서 한양대로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연계열의 중앙대학교는 가군의 중앙대학교에서 서강대로 이동하는 구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서강대학교가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조금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에서 서강대학교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중앙대학교에서 한양대로 이동하기는 어려워요. 자연계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나군의 중앙대학교는 다시 중앙대에서 중앙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중앙대학교에서 한양대나 성균관대학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게 높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대학교는 사실은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보더라도 중앙대학교를 안정지원하고 상위 구간으로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중앙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점수의 경쟁력이 안정적인 학생들이 많지 않다. 점수의 경쟁력이 안정적인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시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2024학년도에 우리가 명문대학교, 중앙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2023년도, 2022학년도의 환산 점수, 100분위 점수를 이렇게 쭉 정리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군의 인문계열에서는 100분위 점수가 가장 높은 구간은 757.32점의 산업보안학과. 그런데 요거 꼭 보실 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2023년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학년도의 원서를 그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중앙대는 2022에서 2023년도로, 2023년도로 2024년도로 가면서 입시 변화가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과가 전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정도의 순위였다고 해서 중앙대학교가 2024학년도에도 이 순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정시 원서 지원의 가장 어려운 점은 나의 표준 점수, 나의 100분위를 가지고 대학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 모집단위 내 학과 결정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 점수는 항상 바뀐다. 구간이 항상 바뀐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745점이었다. 전년도에. 자, 그런데 내가 요번에 2024학년도 수능을 딱 봤더니 내 점수가 745점이 아니라 750점을 맞았어. 750점. 그랬더니 입시기관에서 얘기할 때, 아, 너 750점을 맞으면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원서를 쓰면 돼. 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 원서를 쓰면 100% 붙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점수는 항상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변동돼? 학생들이 몰리면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전년도에는 745점으로 순위를 봤었을 때 5위였었지만 그게 2024학년도에는 순위가 1순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5순위에 있던 학과가 10순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잡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도에 제가 정식 컨설팅, 그 추가 합격의 전략 설명을 하면서 이런 구간 설명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 올해도 제가 수능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실제 지원하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시 지원의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이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내가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가려고 한다. 100분위 점수가 몇 점이 되냐? 전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91% 정도. 또 경제학과는 얼마 정도 되냐? 전년도 기준으로 88%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대략적으로 100분이 한 91에서 92% 정도의 100분이라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대학교 의예과는 전년도에 100분위가 98.88%, 98.88% 정도의 100분위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융합공학과는 100분위가 91.53% 정도의 100분위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다근은 특히 충원율이 매우 높죠. 소프트웨어가 전년도에 충원율이 1331%, 그 다음에 전자, 전기가 1395%, 경영학과가 전년도에 958%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 설명을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특히 자연계열 다군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나군에 있고, 연고대는 가군에 있어요. 그러고 나면 내가 다군의 원서를 쓰려고 하면 다군의 일반 대학이 없죠. 다군에 있는 대학이 의예과나 약학과나 그 다음에 한의예과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대학의 1순위가 있는 학교가 바로 중앙대학교.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중앙대학교로 다 몰리죠. 연대나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중대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의 경쟁률은 엄청 높죠. 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간하군의 원서를 쓰고 다군의 원서를 쓰니까 충원율이 1300%의 충원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올해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계열에서 성균관대학교가 다군의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반도체 융합학과가 30명, 그 다음에 에너지학과가 10명을 올해 처음으로 다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런 다군의 성균관대학교 선발이 중앙대학교 다군의 선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잘 고려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가 전년도의 경쟁률이 24.3대 1, 그 다음에 전자, 전기가 30.6대 1의 경쟁률이었고, 충원율은 1331%, 1395%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사실 많은 내용들이거든요.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고민할 부분이 많고, 설명이 너무 길면 지루하기 때문에 사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하이프립에서 진행하는 정시 컨설팅은 사실 예약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0월 13일까지 예약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까지. 정시 미리 예약하실 분들은 이거 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